Bo is afraid. 보이즈 붙여 읽으시면 안 됩니다. 혹은 내 어머니의 집은 어디인가. 참신한 제목을. 예, 부제를 달아보았어요. 보는 와킨 피닉스가 연기하는 주인공 남자 이름입니다. 보 왓서만. 이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뭐 여러 가지 강박을 주입받은 사람이에요. 첫 숏이 뭐냐면 심장박동 소리가 이제 극장 전체를 울리면서 쿵쿵쿵. 이게 아기 태아 시점에 자궁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좋았던 거죠. 자궁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이 남자에게 삶은 막 고통의 여정이고 환란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그 중간에 뭐 한 40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 보여주고 나중에 플래시백으로 조금씩 나오지만 중년이 된 보를 보여줍니다. 보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 중이고 그 상담 중에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부터 보한테는 온 우주가 기운을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없게 하는 듯한 불운한 일화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전날 밤부터 자기는 조용히 자고 있는데 계속 문 밑으로 이웃이 쪽지를 넣어가지고 음악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한 또 2시간 있다가 음악 소리 낮춰달라 했더니 볼륨을 더 올려 이 나쁜 놈아 이런 쪽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진짜 막 뭐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그런 쪽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기는 대처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수트케이스 끌고 나갈라 하는데 꽂아놓은 열쇠가 없어져서 문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거나 거기에다가 뭐 침입자가 아파트에 들어온다거나 막 뉴스에 나온 살인범으로 오인을 받는다거나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우리는 꽤나 초반에 이 영화가 보이는 걸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 사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이나 사건이 보라는 이 불안한 남자의 약을 먹고 있는 이 남자의 뇌를 통과하면서 좀 굴절되고 증강된 현실이구나라는 짐작. 뭐 이게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특히 저는 사실 이 영화 앞에 1시간 내지는 2부 정도까지는 되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한데? 막 이렇게 초반의 생각했어요. 경탄. 특히 뭐 예를 들자면 1부, 2부의 아파트 앞의 거리나 그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재 이 세계 있잖아요. 우리 세계. 종말이 가시화된 세상의 축소판을 그냥 한 프레임 안에 때려 넣고 움직이는 하나의 긴 쇼트 안에 그걸 그냥 다 축약해 넣은 것 같은 거예요. 지옥도의 축약 버전 같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한 스테이지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감탄. 그리고 또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길한 일들의 편집 리듬 이런 것들은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결국 이러저러한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못 가요가 아니라 계속 자기 사정을 설명만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반응은 뭐냐면은 침묵 일단. 그 침묵이 점점점 안에 말하는 건 네가 나한테 오기가 싫구나. 뭐 이 정도겠죠. 근데 그러고서 얘기하는 것도 그래도 오지 그러니도 아니고 뭐냐. 네가 결정해라. 네가 맞는 결정을 하겠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한 게 역력한 반응을 보이고 전화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엄마의 실망을 감지한 보의 강박이 폭발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남자 일생일대의 문제가 뭔지 좀 짐작이 돼요. 뭐냐면 이 남자는 일생 아무것도 자기 의지로 결정을 못한 사람 혹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서 괴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는 뭐 하나 결정을 못해.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게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평자들은 프로이트적 오디세이의 끝판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내지는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굉장히 다사다난한 여정을 설마 여기까지 간다고 할 때 교회로 가고 숲속으로 가고 가장 가능한 한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해서 어머니 집까지 가는 그런 상당히 인상적인 로드무비입니다. 네, 문제작이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고 감독도 그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기왕이면 뭐 호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네 라는 정도의 태도로 만든
사실 본인이 진짜 만들고 싶었던 얘기이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만든 좋은 의미에서는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화 보고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리 에스터가 지금 신용이 높구나.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A24가 돈이 많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구나. 그다음에 역사상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셀프 서비스 같은 영화가 있었나. 그렇죠.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일단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를 그걸 교훈으로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테라피는 내돈내산으로 하지. 근데 저는 이 영화 싫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영화가 밉지 않았어요. 그게 조커랑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본인의 길티 플레저를 입체화시킨 거잖아요. 네. 나의 고통도 보여주고 너의 고통도 즐기는 영화라서 트라우마랑 어떻게 보면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건 친구니까 이 영화는 그 양쪽을 다 스크린 안팎을 다 고통으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 영화인데 그게 뭐 전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런 느낌과 감각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정말 장대하게 보여준 일종의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과장미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사실 얘기 자체는 되게 앙상하다고 봐요. 정신분석에서 맨날 얘기하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어머니와의 관계라든지 뭐 거세공포 뭐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거세공포가 진짜 이게 비유가 아니고요. 다 나옵니다. 네. 사실은 장면화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아리 에스터는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감독인 건데 이 개별 시퀀스나 아니면 한 장면의 어떤 밀도나 완성도와 전체 얘기 구성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는 어느 정도는 그 장르적인 틀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의 통제라든지 최소한의 이제 안전장치와 족쇄 안에서 그것들이 언뜻 드러나니까 되게 기괴하면서 매력적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다 해방됐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호러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독은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과연 웃을 수 있는가? 3시간 동안 한 남자가 쉬지 않고 수모를 겪는 거를 본 거예요. 이게 즐거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순간순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웃긴 블랙 코미디가 있었나? 그리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워보면 자꾸 생각이 나는. 이게 잘라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요새 쇼폰 콘텐츠에 어울리는 영화인데 잘라놓고 보면 이렇게 통렬한 풍자와 세련된 은유가 있을 수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처절하게.